안녕하세요.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 친구 이름 뭘로 할 거예요? 저는 브라이스. 브라이스. 왜 네. 브라이스죠?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했을 때 이름이었어요. 아, 네. 브라이스였어 그때. 네. 브라이스랑 우리 어디 왔죠? 저희는 지금 호퍼 전시 네. 가기 전에 네. 덕수궁 잠깐 들렀습니다. 오늘 이 도슨트 친구가 네. 저한테 관전 포인트 설명해준다고 해서 해서 네. 호퍼전을 볼 건데 네.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을 들어봤나요? 전 들어만 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 그림 좋아하신다고. 아, 네. 이 그림이 나이트헉. 한국말로는 지금 나올 거예요. 네. 자막이 자, 딴. 딱 나올 오케이. 건데 이 작가가 이 그림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의 패러디가 됐습니다. 쓱 몰라요? 쓱? 쓱 광고요? 네. 공유랑 공유진 나오는 네, 거? 맞아요. 네. 호퍼 그림을 따라한 거예요. 이 에드워드 호퍼 전시를 보기 전에 알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작가의 뭐라 그럴까요? 생애? 딩동댕. 오. 작가의 생애를 알면 이 그림이나 전시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에드워드 호퍼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미국이요. 에드워드 호퍼 딱 이름 자체가 그쵸? 그쵸.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81년생이죠. 딱 20세기 시작하기 직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에 가장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따라하는 백체가 있잖아요. 그쵸. 에드워드 호퍼도 따라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때는 어느 나라 사람의 작가를 많이 따라할까요? 프랑스일 것 그쵸? 같은데요. 프랑스나 네, 유럽이나 유럽에. 네. 스페인이나 그쪽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모네, 아니면 드가, 르누아르 이렇게 정통 유화파들의 그림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 호퍼도 당연히 그런 작가들의 영향을 받고 유화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거장들이 나옵니다. 미술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피카소요? 딩동댕. 어. 정답률이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이게 제가 그게 촉이 좋아서. 촉이 좋아서 네. 이제는 괜찮은 예쁘고 얘기였는데. 잘 그린 그림이 네. 더 이상 각광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이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퍼의 그림을 보면 그냥 전통적인 유화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네요. 그 시기에는 아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정을 못 받았고.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 작가가 흔들릴 법도 한데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장이 된 거겠죠?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유지를. 네. 이 사람도 중간에 현실과 타협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죠? 그것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길을 걸었어요. 잘 그리긴 해.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어쩌지 하다가 부모님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컴퓨터가 잘 나와가지고 광고나 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만드는데 그 당시만 해도 광고 같은 거는 다 사람 손으로 극장 포스터 같은 것도 다 사람 손으로 그렸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일러스트레이터? 예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그때는 예술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그냥 기계처럼 글이 어쩌면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예요. 호퍼는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 작가였어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좋아하죠. 어디가 좋아하세요? 저는 뭐 일본도 좋고 일본, 스페인 같은 유럽도 스페인도 좋죠. 좋죠. 그래서 이 호퍼도 프랑스도 다니고 유럽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다양한 각지를 떠돌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지금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작가가 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라는 자신의 고향을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나는 순전히 여행이 좋고 여행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이 사람의 운이 딱 들어맞았던 게 미국엔 그 당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없었어요. 돈은 많아. 근데 전통성이 없다는 게 미국의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미국의 전경을 다 세세하게 그려내는 작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점점 더 이 작가를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승세를 타면서 이제 관심을 확 떠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작가. 대한민국에 대입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거리나 대한민국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제 개인적인 기준은 박수근 작가거든요. 왜냐면 박수근 작가는 거리를 많이 그리잖아요. 네. 거리의 이런 화강암 같은 표현을 활용해서 대한민국만의 그런 정서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는 박수근처럼 미국의 그런 구석구석을 잘 다니면서 미국인들의 딱 관심, 취향을 캐치를 한 거예요. 가장 로컬적인 거로 그렇죠. 승부를 봤군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인정받았던 건 아니고 네. 그거를 계속 쌓아가다가 40살이라는 나이에 이 작가가 탁 뜨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일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쵸. 하기 싫고 때려치우고 싶고
이 사람에게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가족? 딩동댕. 아내였어요, 아내. 에드워드 호퍼의 성격은 극강의 아이였대요. 아 극강의 아이.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 대문자 아이. 대문자 아이. 제가 볼 때는 INFP나 ISFJ 쪽이 아니었을까. 아내는 또 ENFP인 거예요. NFP. 극강이 E였던 거예요, 극강이 E. 이 사람이 좀 뭔가 시들시들 하는 것 같으면 막 옆에서 막 파이팅 외쳐주고.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사실주의 작가예요.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뜻이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짜집기를 계속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 완성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저런 건물 있잖아요. 네. 이런 소나무들은 싹 다 없애고 이 건물 옆에 이런 멋있는 처마가 많이 있다. 처마를 가지고 와서 딱 붙인 거예요. 레퍼런스를 계속 갖다 붙인 거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림을 만들어낸 작가였는데 그런 거를 실제 현장에서 띄어서 가지고 와서 자료 조사를 하는 건 그의 아내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내가 완전 서포트를 해줬죠. 그렇죠. 모델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 전시 가보면 그 아내 조세핀 호퍼의 또 전문 전시관이 또 있대요, 따로. 이번 전시가 정말 대박인 게 이 사람이 40살까지 그림을 많이 안 알려졌다 했잖아요. 이 작가가 뜨게 된 계기가 바로 휘트니 미술관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휘트니 뮤지엄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점 매수를 한 거예요, 알아보고. 오늘 이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란 전시를 걸려져 있는 작품을 다 휘트니 미술관에서 오늘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작품 진짜 많이 왔겠다. 오늘 휘트니 뮤지엄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최대 규모로 오늘 관람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작품 호퍼의 40살 때부터 70세, 80세까지 그림을 쭉. 그냥 연대기적으로 네. 볼 수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번 전시가 역대급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역대급이네. 네. 우리가 지금 호퍼에다 일대기부터 해서 자 희노애락을 다 봤잖아요. 이제부터 관람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저는 도시의 쓸쓸함? 도시의 쓸쓸함. 네. 좋은 지적이에요.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왜 도시의 쓸쓸함이 느껴지는가예요. 그거를 보면서 왜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쓸쓸함이 느껴지지? 하는 이유를 직접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쓸쓸함이 왜 더 크게 느껴지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관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빛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보면 이 호퍼가 의도한 대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빛 이 작품도 유명한, 한 번쯤 봤죠? 그런 것 같아요. 그 광고랑 비슷한. 네, 쓱 광고에서도 아, 나왔던 아, 건데 빛이 지금 창을 통해서 딱 들어와서 여자를 훑고 벽으로 지나가잖아요. 빛이 오는 방향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시선을 맞춰서 가다 보면 호퍼가 온전히 관람객한테 주고 싶었던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호퍼는 빛을 매우 중요시한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관람 포인트는 시선입니다. 시선. 이거 호퍼의 작품인데 호퍼의 작품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서로 시선이 교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이 아저씨는 이쪽 보고 있죠. 이 아줌마는 우리를 보고 있죠. 그리고 이 광대는 아래를 보고 있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 아저씨가 보는 것을 보고 이 광대가 보는 것을 보고 또 이 아줌마가 보는 것을 보고 또 이 아저씨가 보는 것을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바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어요. 갑자기 누가 고개를 확 들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그쵸, 바라보게 따라가죠. 되거든요. 호퍼의 그림도 이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림을 감상을 하다 보면 호퍼가 의도한 바를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빛, 그리고 왜 먹먹한지, 시선,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해서만 감상을 하더라도 충분히 호퍼가 의도한 바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세 가지 관람을 하고 올게요. 하고 옵시다. 우리 빨리. 합시다. 네, 점프하면 거기로 이동하는 거로. 자 하나 둘 셋. 네, 마무리할 때 이제 술 가야 되긴 하겠다. 야 좋다 좋다. 그렇지. 잘하는데? 좀 하는데? 너무 재밌어. 재밌지. 나도 찍으면서 항상 재밌어.